지난 9월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요구되는 4대 핵심 장비의 소프트웨어 체계 통합 기술의 이전 거부 및 21개 추가 핵심 기술의 기술 이전 여부에 따른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가능성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국가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긴 논란 끝에 KF-X 사업을 위한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간의 본 계약이 12월 말에 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양측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대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업체가 전체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만큼 시제기뿐만 아니라 양산도 카이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이의 잘못 없이 2025년까지 예정된 개발을 끝내지 못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는 업체가 개발을 예정보다 지연하는 경우 상당한 지체 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KF-X 체계 개발 주관기관인 카이의 체계 통합 및 국산화 개발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실질적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이슈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 독자 개발을 추진하거나 기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해외 협력을 통해 AESA 레이더를 타 임무 장비, 임무 컴퓨터, 그리고 무장 체계 등과 통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의 OFP와 무장 체계를 장착하는 경우에 미국 업체의 승인 없이는 소프트웨어 체계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KF-X 전투기의 진정한 국산화 개발은 임무 컴퓨터 OFP 및 무장 체계 등도 완전히 국산화 개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키드 마틴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개발에서 통지를 받기 때문에 KF-X는 사실상 미국산 전투기가 되는 셈이다. 이는 명목상 국산 전투기지만 우리 군과 국내 업체가 핵심 체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 개량이나 후속 군수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F-X를 국산화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기술적 종속으로부터 독립하여 전투기를 후에 독자적으로 개량하고 후속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KF-X 개발 사업의 주관업체인 카이의 개발 방안과 대한민국 정부가 고려하는 개발 방안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존재하며 KF-X 개발을 위한 최종 요구 성능을 제시할 수 있는 운용 요구서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서 구체적인 한국형 전투기 KF-X의 개발 계획서의 제출을 통해 KF-X 요구 성능의 최종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대형 복합 시스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11월 국가연의 설명회에서 KF-X의 AESA 레이더 및 IRST와 같은 센서의 성능 요구 조건을 질문하였으나 아직 운용 요구서가 정립되지 않아 명확한 성능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표 자료에서는 F-22나 F-35 수준의 고성능 AESA 레이더는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나 KF-X급의 AESA 레이더는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KF-X급의 AESA 레이더에 대한 상세한 요구 성능도 아직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은 미디엄급 전투기인 KF-16급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여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KF-X는 국산 AESA 레이더를 포함하는 더욱 최신의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새로운 국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은 레이더 특성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KF-X 항공기 동체는 중량 10.4톤의 쌍발 엔진을 장착하며 스텔스 형상을 가지도록 한다. 또 KF-X 블라크 1 전투기는 FA-18E/F 슈퍼 호닛 또는 유로파이터 타이프 내 RCS를 맞추도록 하며 RCS는 0.1에서 1.0m의 값을 가진다. 이 규격은 보다 낮은 기술 기반으로부터 제임즈 39E/F 그리펜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의 전투기 개발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최소화하고 개발 비용은 주요 해외 전투기 개발업체가 사용하는 비용보다 덜 들도록 하는 것이다. KF-X 블라크 2는 내부 무장창을 추가한다. 블라크 1에 대한 계획은 창과 양립이 가능하며 블라크 2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하지만 블라크 1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전투기의 크기 및 쌍발 엔진 설계는 그리펜과 같은 전투기에 비해 추가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특성은 설계상의 현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의 여유분 및 코팅 증진은 스텔스의 RCS 성능을 F-117 수준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약 0.025m의 수준이다. KF-X 블라크 3은 B-2 폭격기나 F-35 수준까지 스텔스 성능을 증진하는 목표다. 이러한 블라크 2 및 블라크 3의 진화적 개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말에 KF-X의 1:1 스케일 모델 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KF-X 블라크 2 프로토타입 전투기의 비행은 2021년까지도 쉽지 않을 것이며 다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사례를 기준으로 새로운 전투기 개발이 2025년까지 전력화되어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요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미정부의 기술 이전 거부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산화 및 해외 협력을 통해 이들 핵심 장비 개발 및 소프트웨어 통합을 수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KF-X의 진화적 체계 개발 계획에서 1단계인 2025년까지 IRST, EOTSP 및 RF 잠머 등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AESA 레이더는 미국 제품이 아닌 공대공 모드만 가용한 국산화 개발 AESA 레이더를 KF-X에 장착하여 기본 비행 성능을 갖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 2028년까지는 공대공, 공대지 및 공대해, 통합 모드를 가지는 완전한 형태의 AESA 레이더를 개발하여 전투 능력을 보유하는 KF-X에 장착하는 계획을 정립하였다. 3단계 2032년까지 최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모드 AESA 레이더 및 무장을 완전히 통합하는 능력을 가지는 KF-X 전투기를 개발하도록 했다. AESA 레이더는 국가연 주관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응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송수신기 개발 및 공대공 모드 지상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시험 개발 1단계에 돌입하여 공대공 모드의 제한 비행 시험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험 개발 2단계를 가속화하여 공대지 및 공대해 모드를 통합 개발할 예정이다. 병행하여 2012년까지 시제기에 장착하기 위한 AESA 장비 개발을 그리고 2025년까지는 체계 통합을 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AESA 레이더는 국가연이 장비 개발 및 체계 통합을 책임지고 나머지 3개 장비는 업체가 주도하여 개발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ESA 레이더 장비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가연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나머지 3개 핵심 장비 개발 및 통합은 국내 업체가 주도하고 개발하지만 개발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립이 안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일 각 단계별로 AESA 레이더의 국산화 개발이 전력화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카이는 먼저 해외의 완제품 AESA 레이더를 구매하여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AESA 레이더의 국산화 개발 실패 또는 일정 미준수에 따른 백업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으며 이러한 KF-X 국산화 개발에 따른 백업 플랜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제시된 바 없다. 다만 해외 기술 협력 개발 또는 해외 구매로의 전환을 위해 기본 설계 이전에 2차례의 검토 시점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제품이 아닌 국산화 개발품이나 비미국 제품을 채택할 경우에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임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무장 체계와의 통합이 요구된다. 어쨌든 미국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의 승인이 요구되며 거부될 경우에 우리 공군이 원하는 엠람과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국산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KF-X 개발에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공하는 나머지 21개의 기술을 사용하고 이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1개 기술은 400에서 500여 개의 세부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4개 기술 분야에서 약 10여 개의 세부 기술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이전을 통해 KF-X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후에 성능 개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KF-X가 완전 국산화되는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에 성능 개량 등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목적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21개 기술에 대한 이전을 받는 경우에도 후에 성능 개량 및 후속 군수 지원에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화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KF-X를 국산화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기술적 종속으로부터 독립하여 전투기를 후에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하고 후속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인데 현재의 KF-X 개발 방안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KF-X 전투기 개발에 대한 총괄 책임은 주관업체인 카이가 지며 만일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면 이에 따르는 지체 상금도 카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11월 초 국가연에서 개최된 4개 핵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회에서 AESA 레이더 장비 개발 및 체계 통합의 책임은 국가연에서 지고 나머지 3개 핵심 장비의 개발 및 체계 통합에 대한 책임은 협의 중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연의 책임이 AESA 레이더의 장비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체계 통합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만일 AESA 레이더 개발 및 장착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이 국가연에 있고 따라서 카이는 이에 따른 지체 상금을 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나머지 3개 핵심 장비도 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각 개발 업체가 책임을 지겠지만 소프트웨어 체계 통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나머지 3개 장비의 소프트웨어 체계 통합에 대한 책임이 카이에 있다면 카이 입장으로서는 주요 핵심 장비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불확실해지면 지체 상금의 지불에 대한 의무사항 때문에 당연히 해외 구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KF-X의 국산화 개발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백업 플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미리 정립해야 후에 KF-X 국산화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